자요. 지금부터 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명부터를 대리행위라고 하는데요. 대리행위를 보려면 먼저요, 이렇게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 있잖아요. 대리인이 여기서 계약을 하죠. 여러분, 이 계약을 뭐라 하냐면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대리인이요, 계약은 법률행위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요. 이 본인의 이름을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 갑의 대리라고 했죠? 이것을 본인을 위한다, 이 말이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죠. 이것을 뭐냐? 대리행위를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리행위의 표시죠. 그래서 본인하고 대리는요, 대리관계에 있죠? 이것을 대리관계의 표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현명.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명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름을 항상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 학원도 학원에 이름이 있잖아요. 학원은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행위라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래서 우리가 117조 2에서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이것을 대리 효과라고 하는데요, 모든 효과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본인한테 간다, 이런 말이죠. 이 다음에 대리 행위를 하다가 하자가 생길 수 있죠. 하자. 그러면요, 이 하자가 있으면 사기가 있으면 사기를 치든지 사기를 당하는지 할 거 아니에요. 이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판단을 해. 그런데 만약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리인이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복대리를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죠. 복대리를요.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죠. 그런데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이게 중요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데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우리가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에서는 논점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냐? 네 가지죠. 첫 번째는요, 현명이죠. 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14조, 115조죠. 그 다음에 116조가 대리행위의 하자죠. 117조가 대리인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119조, 120조부터는 뭐가 된다? 여기 120조부터 123조까지는 복대리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복대리는 최근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당장 단일의 문제로 나오기는 약간 어렵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전체적인 범위에서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요, 현명, 대리행위 하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 복대리, 이런 순서대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요,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요, 일단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는 게 먼저 중요하단 말이죠. 자, 보시면 현명은, 우리가 현명한다는 것은 나는 누구라고 남한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명주의는 법인에도 있는데요. 법인은 뭐죠? A라는 법인의 대표자 을이다, 이 말이죠. A 법인의 대표자 을, 이렇게. 알겠죠? 거기에도 인정이 되고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여기 봐봐, 이 말을 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죠. 그럼 이 말을 뭐라고 한다? 현명이라고 한다, 이 말. 현명을 하면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본인에게. 그래서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 여기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OX.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OX. 그런 이익,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죠.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대리권 남용은 보통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그래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반드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여기까지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을 했죠?
현명하면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기속한다? 본인에게. 이것을 표시하지 아니했죠? 아니하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한다요, 본다요? 행위로 추정한다요, 본다요?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추정한다가 아니고 뭐다? 본다다, 본다.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행위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원칙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보지도 않는다. 그럼 OX, X 틀렸다 이 말이죠.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할 때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또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만 나와. 중간에 이런 말 지저분한 말 쓰지 않고. 알겠죠? 그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행위로 보는 것이지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시험에 뭐 추정이라고 나왔어. 그 다음에 현명이 있는 대리행위. 현명이라는 게 뭐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죠. 현명이 없는 대리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이 뭐랬거나 알았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을 때, 이거 언제죠? 이거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위임장을 제시를 해. 처음부터 여러분 위임장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이요, 나는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계약서 쓸 때는 원래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은 법을 배웠어도 막상 가가지고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 월세 계약을 하러 간다. 그럼 여러분이 가죠? 그러면은 사실은 남편이 임대인지 여러분이 임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 가서 뭐라고 쓴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다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갑의 이름을 쓴다고. 자기 남편 이름. 그럼 뭘 가지고 가? 남편 도장 가지고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현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내가 얘기하죠. 남편이 안 와가지고 제가 대신 왔어요. 그냥 우리 남편 이름을 써도 돼요. 중개업자가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이요, 위임장 주세요.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보통 잘 안 하죠. 아, 예, 괜찮아. 주인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이미 나는 이 사람은 내가 위임장은 제시하지 않았어도 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위임장을 제시했단 말은 나는 누구로서 행위하고 있다? 대리인으로서 행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대리인이 한 것임을 알았단 말이죠. 상대방이 알았다. 그랬을 때는 현명을 하지 않았어도 누구에게 효력이 있다?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란 말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대리인이, 여기는 또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현명이 없는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여기까지 뭐라 한다? 현명이란 말이에요. 현명. 이것까지 현명이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그랬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현명하지 않았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 행위임을, 여기는 알았을 때 그랬는데 여기는 또 뭐라고 해서 알 수 있었다고 되어 있죠.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악이란 말이고 알 수 있었단 말은 과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같은 의미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랬을 때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력이 만다? 미친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것을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위임장을 제시하고, 여기는 그냥 똑바로 써놨네. 그냥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위임장을 제시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딱 나왔다는 것은 대리인은 뭐를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 이렇게 돼 있네.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 이 말은 뭐를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원래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그런데 위임장을 제시했단 말은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다. 그러면 누구에게 효력이 미친다?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래야죠. 있다. 알겠죠? 같은 의미란 말이죠. 같은 의미를 우리가요, 현명을 하지 않았단 말을 뭐라고 표현했다? 본인의 성명만 기재했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 말은 갑의 대리인 의리란 말을 쓰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뭐를 했다? 위임장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대리인이라고 해서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대리인이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을, 여기도 위임장을 제시했네요. 알겠죠? 계약서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썼다? 자신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자신은 누구다? 대리인의 이름을 썼다. 그 말은 대리인 이름을 기재했다. 그 말은 뭐를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이것은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는데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이름인데 이미 위임장을 제시했으니까 누구에게 효력이 미친다? 본인에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알겠죠? 대리행위로서. 그러면 대리행위 그러면 모든 대리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대리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앞에 거 한번 봐봐.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여기면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효력이 있냐 없냐, 본인에게 효력이 있냐 없냐, 본인에게 효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말이 바뀐 거죠. 여기서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을 대리행위로서 유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렇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 을이 자신을 본인 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돼 있나요?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는 봐봐. 대리인 을이 자신을 본인 갑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내래. 알겠죠? 그러면 계약 요구가 누구에게 미친다? 갑에게 기소한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은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봐봐요. 대리인이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 뭐죠? 여기 온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죠. 범위 안에서 있으면 다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알겠죠? 본인에게. 그런데 단지 현명을 자기가 누구라고 그랬어? 갑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즉 본인의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죠. 그러면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225번은요 대리행위 하자죠. 대리행위 하자는 여러분 봐봐요. 모든 대리행위 하자에 대한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그럼 봐.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네 가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뭐냐면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이런 강의 노트는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보시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친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친 경우가 있고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친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를 친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자 그러면 우리는 봐봐. 우리가 취소는 뭐를 취소하냐? 취소는 법률행위, 법률 행위를 취소로 해. 법률행위는 뭐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죠. 대부분 법률행위는 뭘 얘기해? 계약을 얘기해. 보통 아무 말 없으면 계약을 취소한다고. 계약을 취소해. 됐죠? 두 번째요. 대리에서 대리행위 효과는 다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치죠. 본인에게.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그러면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에게.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를 해. 모든 효과는 누구에게 미치기 때문에 본인에게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 지금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를 쳤죠. 그럼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하게 봐. 원래 여러분요 만약에 대리인이 제3자다.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지만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고 본인하고 동일시 된다고. 동일하게 봐.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치죠. 그럼 누가 사기친 거와 똑같아? 본인이 사기친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은 대리인이 사기를 친 사실을 뭐하든지 알든 모르든 알든 그러면 지라고 그래. 지 여기 알든 그러면 지라고 그래. 알았다. 모른다 그러면 부지라고 그래. 알겠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할 수 있다. 취소를 해. 여기는 상대방이 사기를 쳤죠. 사기를 당했으니까 대리인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해야죠.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를 해.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사기 당한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이 취소를 해. 여기는 좀 잘 봐봐. 본인이 상대방 사기를 쳤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취소를 해. 문제는 뭐죠? 여기는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죠. 그런데 본인은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계약을 취소했는데 본인은 계약을 안 했잖아요. 사기당한 본인은 계약을 하지 않았죠. 여기 봐봐, 을하고 병이 계약을 했죠. 을하고 병 어느 누구도 사기당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기당했죠. 여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여기 사기당했죠. 여기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사기를 당했죠.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계약을 취소를 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과 대리인이라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어. 그럴 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를 치면은 본인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알면 돼. 다른 시험은 아무도 안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만 여기까지 다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여기 봐봐, 본인의 지시란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을 말한다. 지라고 그래. 지. 자기가 안 사정, 알죠? 본인은 또는 알지 못한, 대리인의 부지는 알지 못하는 거. 알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이래야 돼. 아시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본인의 지시란 말이 딱 있다. 만약에 대리인 하자는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런데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본인을 기준으로. 알겠죠? 226.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봐봐. 지금 항상 우리가 아무 말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무슨 말이 없으면,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근데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 본인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본인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필요 없어. 본인 따지지 만다. 아무튼 본인을 따지려면 본인의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지시.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227. 본인은 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대리권을 수여했더라도 본인은 우리가 대리인 하자는 항상 누구를 봐라? 대리인을 봐라. 대리인. 자, 대리인은 그 내용을 알면서 계약을 했죠. 알면서 본인은 몰라. 그런데 대리인이 알았어. 그러니까 모르고 하면은 착오인데 알고 있으니까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기준으로 하니까? 대리인. 대리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해야 돼? 본인의 지시. 됐죠? 지금 105번 얘기했으니까. 알겠죠?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어. 무조건 누구만 봐라? 대리인만 봐라. 알겠죠? 자,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단 말이 뭐예요? 사기를 쳤다는 거야, 당했다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죄송해요. 당했어? 당했으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취소를 누가 취소한다? 모든 것을 본인한테 간다니까. 대리인 사기 당했죠? 기분 나빠. 그러면 신경 쓰지 마. 맥가이버가 있어. 누구? 본인이 있어. 본인이 취소해. 대리인이 당했죠? 그러면 본인이 대리인을 뭐 한다? 취소. 본인이 취소해. 취소를 뭐 한다? 취소를 대리 효과라고 그래. 대리 효과. 이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알겠죠? 왜냐면 최근에, 예전에 이런 것이 뭐 본인이 어쩌고 하는 게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요, 한 4년 전부터요, 계속 대리 효과에 관한 것이 나오고 있어. 알겠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하죠. 부당이득에 관한 것도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아무튼 모든 것. 그러니까 대리인은 계약만 하는 거예요. 그걸 대리행위라고 그래.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다음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229번 한번 볼래요? 자, 갑은 자신의 엑스 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했다. 뭐라고?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했다. 위임했단 말은 뭐다? 위임을 뭐라고 그래? 위임을 뭐라고 그래? 원인된 법률 관계죠? 이 원인된 법률 관계로부터 대리권이 나와. 그런데 잘 봐봐.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되어 있죠? 이런 대리권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 사람 대리인이죠. 근데 이건 위임이잖아. 위임은 원인된 법률 관계죠. 원인된 법률 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은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뭐는 취소 못해?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하면 이건 대리행위죠? 대리행위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 없으면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대리행위는 취소를 못해. 그런데 위임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해. 아까 우리 했잖아요. 처음에 대리할 때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리에서 네 가지. 뭐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는 뭐냐? 원인된 법률관계. 그러면 앞에 문제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다시 쓰지 마시고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리행위.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책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수권행위. 이렇게. 미성년자는 수권행위는 미성년자가 한다, 본인이 한다. 수권은 권한을 수여하는 것은 본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본인이 하죠. 그래서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수권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취소는 못해. 그러니까 취소는 못해. 누구만 취소한다? 본인만.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 없어. 책임을 지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겠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으니까 원인된 법률관계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여기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네. 알겠죠? 원인된 법률관계는 법률행위거든요. 위임계약 취소할 수 있다.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되겠죠. 알겠죠? 그런데요,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토지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계약 당시 병에 위법한 병이 누구죠? 상대방이 기망을 했네. 그러면 또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이 기망을 했으면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으면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누구한테 취소한다? 병에게 취소한다. 상대방에게 취소한다. 아시겠죠? 지금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려면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대리인이 취소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취소를 하려면 취소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아야 돼. 1번, 을이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 사기는 하자죠.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본인을 표준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케이.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어야 된다. 을이 아니라 갑의 사기를 이유로 병과의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취소한다? 갑이. 왜 갑이 하다? 본인이. 왜 본인이다? 이건 대효과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그래서 본인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 대리 효과다. 그러면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다. 을은 제한 능력자죠. 미성년자니까. 여기 뭐를요? 매매 계약.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을 뭐라고 그래?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을 여기서 뭐라고 그래? 응?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누가 법률행위했어? 을이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뭐를 했어? 법률 행위를 했죠.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그래. 이걸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요,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밥도 먹고 얘기했는데,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원인된 법률관계로 위임계약, 위임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로 위임계약, 이 위임계약은 본인하고 누구하고 관계고? 대리인 간의 관계이고, 대리행위는 대리인하고 상대방 간의 관계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고, 말이 다르다고.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제한능력자다.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대리는 처음부터 뭐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라 놨죠? 여기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써놨네. 위임계약이라고.
계약은 뭐라고? 계약은 뭐라고? 법률행위라고. 그럼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하고 뭐가 있어요? 효력 요건. 효력 요건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계약을 하려면, 위임 계약을 하려면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근데 아까 을은 뭐죠? 을은 누구다? 을은 뭐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위임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갑도요? 갑도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 자요, 을이요, 병의 사기에 의해서 뭐를 일으켰다? 착오. 병의 사기죠. 병의 사기, 착오를 일으켜 착오에 관한 법리와 사기에 관한 법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착오는 무슨 착오냐? 중요 부분의 착오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예요. 중요한 부분의 착오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기는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사기를 당하면 사기에도 해당하고 착오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개 다 해당해? 그러니까 두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대리인의 행위 능력이죠. 아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은 이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면요, 네 가지가 문제된다고 했죠. 첫 번째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할 수 없다. 대리행위는 안 돼. 뭐는? 위임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위임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다. 세 번째, 무권 대리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무권 대리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권 대리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있죠?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수권행위도 취소가 안 된다. 알겠죠? 취소가 안 된다.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리인은 미성년자라도 수권행위 자체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그럼 넷 중에 하나다. 근데 여러분 아까처럼 대리행위란 말을 딱 써버리면 간단한데,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리행위 이렇게. 됐죠? 네 가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복대리죠? 이런 복대리라는 것은 뭐냐? 복대리는요, 잠깐 한번 여기서 적으면, 복대리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이건 대리인이죠? 이 대리인이요, 여기 정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예요.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해도 정은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고,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일 수 있죠?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해도 정은 언제나 임의 대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다고 해서 법정 대리다 그러면 큰일 나. 우리가요, 법정 대리가 되려면 법원이 선임하든지, 법원. 이 대리는, 법정 대리는 대리인이자, 법정 대리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미성년자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엄마가 법정 대리잖아요. 법정 대리는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선임했을 때 법정 대리지, 법원이 아닌 것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은 임의 대리가 된단 말이죠. 우리 시험에 나왔죠?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된 복대리는 법정 대리다. OX, X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그 다음부터 보시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당연히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죠. 왜요? 그럼 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봐봐, 여기 이게 대리인이죠. 대리인이고 이거 복대리죠.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죠. 그러면 대리인의 권한이 복대리보다 더 커요, 적어요? 크죠? 대리가 복대리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도 여전히 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고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둘 다 똑같이
뭐죠?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러니까 복대리는 제3자뿐만 아니라 본인과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하고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둘 다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그래서 대리인과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232.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알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이거 말을 항상 바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여기 또 나왔어. 법률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 무슨 대리라고 그래? 법률행위에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 법정대리다, 임의대리다? 이러면요, 법정대리는 항상 법률의 규정이라니까요. 법률의 규정. 이게 안 돼요? 알겠죠?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가 뭐다? 법률행위는 뭐다? 단독, 계약, 합동행. 다시, 법률행위는 뭐다? 단독, 계약, 합동행.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 법률의 규정은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임의대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부여받은 대리인, 그러면 이것을 임의대리죠. 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선임을 못하죠.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나 또 뭐가 있어야 돼? 채무이행, OX. 오케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야 돼. 부득이한 사유. 채무이행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자기계약 쌍방대리금지에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되고 원래는 선임이 안 돼.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선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럼 여기서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할 수 있다. 알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말장난 한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거 말장난 가서 속으면 안 돼. 자,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여기 나왔잖아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뭐가 있어도 돼?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면 안 된다고. 뭐가 있어도 되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되니까.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 선임하죠? 본인의 승낙, 그러면 임의대리는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 책임. 선임 감독 책임을 져. 자,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무슨 책임이다? 선임 감독.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하게 선임하면은 선임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감독의 과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 잘못이 없을 때는 책임 안 져. 알겠죠? 과실 책임이요. 과실, 잘못이 있을 책임을 져. 대리인 자신이 처리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요. 2번 나왔죠? 우리 시험에 작년에 한 번 나왔고요. 작년에 17회 때 한 번 나왔고 작년에 한 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똑같은 지문이. 복대리에서 유일하게 이제 판례만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리인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령이에요.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 떼고 이런 것은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누가 가서 떼도 서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와이프 가서 떼면 금태고 내가 가면 녹슨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서류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그것은 굳이 본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가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했다. 명시하면은 이것마저도 선임할 수 없어요. 명시했죠? 금지 의사를 명시했죠?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선임할 수 없어요?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승낙 없이 본인의 승낙이 필요 있다, 필요가 없다? 본인의 승낙의 필요가 없이 선임할 수 있다. 이 말.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인 선임에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은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승낙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그냥 명시했으면 선임 못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뭐라 나왔죠? 우리 17회 때 시험은 이걸 나서 명시한 경우라도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면은 선임할 수 없고 명시하지 않으면은 선임할 수 있고 이게 두 개 나눠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린 사람이 있어.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니까 그렇죠? 됐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어디까지인가를 봐야죠. 어디까지인가. 자요, 임의 대리인의 목적인 법률의 성질이 대리인 자신, 똑같은 말이죠.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라도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해. 그런데요, 본인이 복대리 금지사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 선임이 허용된다. OX. 아니,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 봐봐. 본인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자기가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죠.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아니잖아. 성질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대리인 너가 반드시 해야 돼.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나 뭐가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부득이한 사유. 말을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여기는 작년에 나온 세무사 시험은 여기를 봐봐. 눈이 있으면 복대리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가 없는 경우 너가 굳이 안 해도 돼. 그 말은 다른 사람 시켜도 돼. 이 말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야? 여기는요, 어디가 있어? 여기는 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한다. 반드시 너가 해야 돼. 그럴 때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는 말이 다르죠. 알겠죠? 그래서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237번하고 238번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239번은요. 묵시적 승낙에 취한 임의 대리인 보인권 행사는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승낙은 명시적 승낙, 명시적이 있고 뭐가 있어? 묵시적이 있죠. 자, 법정 대리. 그럼 법정 대리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여기다 그냥 써봐. 법정 대리는 항상 이러면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책임으로. 그래서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법정 대리인이 무슨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인데 이때 무과실 책임은 언제든지 선임한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선임. 그런데 여기는 부득이하게 선임하죠. 그러면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 져요. 알죠? 말이 달라져. 원래 무과실은 뭐예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언제든지.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 무과실. 알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선임할 수 있어. 본인의 승낙 없어.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본인의 승낙이 논리적으로 있겠나 생각을 해봐. 여기요, 얘가요 17살짜리니까 아버지가 법정 대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내미 17살짜리 아버지한테 내가 승낙할 테니까 내 집 좀 팔고 어서. 대의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논리적으로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의 대리의 경우에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란 말이 있고,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니까 아버지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대로 선임할 수 있고 아버지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언제든지 선임했으니까 무과실, 잘못이 없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해서 다 망나니는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이라든가 뭐 어떤 이유로 밖에 나가가지고 당장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죠. 그런 경우 자기 친구한테 부탁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자기 친구를 선임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법정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죠. 이 말의 뜻은 그냥 선임할 때하고 부득이하게 선임할 때하고 책임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더 가볍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오케이. 여러분요, 무과실 책임하고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요 과실 책임하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하고 어디가 더 무거운 거예요? 무과실하고 과실 어디가 더 무거워? 그것은 여러분요, 봐봐. 무과실은 잘못이 없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집에서 무슨 잘못했는데 나는 그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관리 감독을 잘 못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더 무거운 책임이에요?
당연히 무과실이 뭐겠죠? 무과실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니까. 과실은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니까. 내가 잘못 안 한 건 책임 안 져? 근데 나는 잘못 없어도 책임을 져, 무과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러면 국가가 이번에요, 팬데믹, 이번에 그 뭐죠? 코로나 있죠? 이 코로나가 1급 전염병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국가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중국 놈이 잘못한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중국이 잘못되어 있는데 국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중국에서 날라온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번에 이 꼴이잖아요. 그래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걸 무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가가 더 이상 책임 못 지겠다는 거잖아요.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1급 전염병에서 다음 주부터 2급으로 낮춰져. 그러니까 2급으로 낮춰지면 뭐라고 되냐? 그거는 결핵하고 똑같이 돼버려. 그러면 2급으로 돼버리면은 국가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이제 치료하는 거, 약 사는 거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그럼 이제 2급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낮춰주는 거예요, 단계가.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제는 국가는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는, 코로나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만. 아니죠, 잘못 관리했거나 뭐 약을요 잘못 승인했거나, 국가가 먹는 약을 승인했는데 잘 모르고 승인해가지고 누군가 부정하게 승인해, 그럼 국가 책임져야지. 국가 승인을 잘못했으니까. 그때 잘못했을 때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러니까 무과실이 훨씬 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봐봐, 아무 말 없으면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부득이하게 선임하면 선임 감독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그럼 이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은 무과실 책임보다는 책임이 무거워졌다, 경감된다. 그래서 경감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게 감액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책임이 경감된다, 이런 말이 나와. 그 말은 원칙은 법정 대리는 무슨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인데, 무슨 책임을 진다? 가볍다. 책임이 좀 더 가벼워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그 선임 및 감독상 과실이 있을 때 하나요? 이러면 하면 안 되지. 하나요? 그러면 원래 법정 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다. 알겠죠? 여기 보면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을 때, 이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이때는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오케이. 이 말은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시, 이렇게 선임시, 부득이하게 선임했을 때, 이 말이에요. 부득이하게 선임했을 때, 이 말이라고. 그런데요, 원래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하니까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뭐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게 민법이니까요.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 242번은요. 법정 대리인이 봐봐. 이게 항상 법정 대리는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법정 대리인 선임했죠? 법정 대리인 선임하든 누가 선임하든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다. 왜? 법정 대리는 아버지가 국가는 아니잖아요. 법원은 아니잖아요. 법정 대리가 되려면 법원이 선임하거나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선임돼야 돼. 그런데 아버지는 법원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도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자, 243. 법정 대리는 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OX. X죠. 여러분,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러면 무슨 대리가 나와야 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무슨 대리라고 해야 돼? 임의 대리라고 해야지,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정 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래야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 뭐죠?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법정 대리는 언제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본인의 승낙 말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할 수 있죠? 책임이 뭐가 된다? 경감된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원칙, 그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요,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그 말은 내가 책임을 지면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선임한다, 그러면 큰일 나. 임의 대리는 반드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책임이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여러분 강의 노트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자, 복대리권 소멸.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이게 본인이죠. 본인이요. 본인이 대리권을 주죠.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인데 12개를 줄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예요. 12개를 줄 수 있어? 없죠. 그럼 8개는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니까 대리인보다는 본인이 대리권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누구를 서면한다? 복대리. 그럼 복대리 서면 자기가 본인으로부터 8개 받았어. 9개를 줄 수는 없잖아요. 몇 개만 줄 수 있다? 적어도 8개 이하, 7개, 6개, 5개죠. 그러니까 아무튼요, 복대리보다는 대리권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엄마 뱃속에 애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엄마가 죽으면 엄마가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권, 복대리권 다 없어져.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대리권 뱃속에 복대가 들어있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료견 개시 심판, 복대리인 자신의 사망, 다 대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죠?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 뭐도 소멸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요.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표현대리는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예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거예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자, 그럼요 246번을 봐봐. 자, 봤나요? 자, 갑소유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자 봐봐, 체결에 대해서 대리권이죠. 여러분 체결은 뭐라고 그랬죠?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는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체결에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죠.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임의대리다, 법정대리다? 임의대리다, 법정대리다?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리다?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까 임의대리죠. 수권행위니까 단독행위잖아요. 법률행위잖아요.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한다.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한다. 여기는 뭐라 나왔죠? 본인의 승낙 나왔죠. 그래서 복대리인 병을 선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임할 수 있다. 그 후 을은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 이익을 위하여. 을은 정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3자죠?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그랬죠. 낮은 금액이니까 권한이 넘었어요. 권한이 초과됐어요. 권한이 축소됐어요. 낮은 금액으로 했으니까 권한이, 여러분 봐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지금 갑의 집을, 지금 갑의 토지를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축소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매도인지 매수인지를 잘 봐. 매도인지 매수인지 1억에 매도하라고 하라 했어. 그런데 1억 2천에 팔고 왔어. 그 다음에 9천만 원에 팔고 왔어. 매수하라고 했더니 1억 2천에 사가지고 왔어. 1억 2천에 1억에 사오라고 했는데 9천에 사왔어. 자, 여러분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집을 팔아 오라고 그랬어. 대리인한테 얼마에 1억을 받아오라고 그랬어. 근데 1억 2천을 받아왔어. 그러면 죽여야 되겠어? 엉덩이는 두들겨 줘야 되겠어? 그래서 이것을 6번이라고 그래. 6번 대리. 대리권의 범위 아니라고 그래. 9천을 받아서 9천에 팔고 왔어.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 돼. 그럼 이것을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야.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무권대리. 알겠죠? 그러니까 매수. 사오라고 그랬어. 사오라고. 1억에 사오라 했는데 1억 2천에 사왔어.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무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9천에 사왔어.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잘했으니까 이것을 6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조건 낮은 금액에서 무조건 권한이 축소됐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지금 여기는 뭐냐면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리권을 수여받다 그러면 팔아오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팔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팔으니까 매도죠. 매도인데 낮은 금액으로 팔았죠. 그러니까 무슨 대리가 돼?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 낮은 금액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정도 그러한 사실을 뭐 한다? 알고 있었다. 정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네. 상대방도 알고 있었네.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갑이 있죠. 본인 갑이 있죠. 본인 갑이 있고 이건 정이 있죠. 정인데 여기서 을이죠. 을이 다시 여기 병이죠. 병이 복대리죠. 이렇게요. 복대리니까 상대방 정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선임을 했죠. 복대리.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봐봐. 본인이고 대리인이고 복대리고 이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고요. 이 사람은 누구죠? 대리인이고요. 이 사람 누구죠? 본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면 되죠. 1번 을과 을은 정과 합의하여 을은 정하고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는 누가 해야 되죠? 해제는 누가 해야 돼요? 해제는 본인이 하거나 또는 누가 하거나 상대방이 하거나 둘 중 하나가 해야 돼. 본인이나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병은 누구죠? 병은 복대리죠?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 맞죠? 3번 병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얘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서 제3자에서 그렇다. 그래서 본인과 이건 뭐죠?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과 상대방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정은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죠? 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이 정이 지금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봐 이제부터. 지금부터 여기를 보면 뭐냐면 지금 누구의 이익을 위했다? 을은 누구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의 이익만을 위하여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정과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체결하였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문제를 보면 복대리를 선임했으니까 복대리인이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도 대리인이니까 대리인도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복대리를 선임했어도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다 계약을 했어. 만약에 이 사람도 계약하고 이 사람도 계약했어. 그럼 누구 계약이 우선해요? 먼저 이 사람은 2월 1일 계약하고 이 사람은 2월 2일 계약했어. 누구의 계약이 우선해? 누구의 계약이 우선해? 대리인의 계약이?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우리가 그러면 계약은 순서가 있어 없어? 우리가 채권은 순서가 없다고.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먼저 공시 방법을 갖춘 사람이 우선한다고. 여러분 이중매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갑이 다시 병한테 또 계약을 하죠? 이중매매에서 누구의 계약이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채권은 평등하니까 먼저 공시 방법을 갖춘 사람이 우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둘 다 똑같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각자가 본인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그래 각자가 지금 보면 을은 분명히 본인의 승낙을 해서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죠. 그런데 을이 정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 상대방 이익을 위해서 이건 뭐냐?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잖아요. 대리권 남용이 있어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런데 정도 알고 있었다고 돼 있네. 그럼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상대방 정은 본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래야지. 알겠죠? 이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 남용. 그 다음에 정도 알고 있었다?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비진입 표시. 본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가야지. 좀 복잡해. 이러면요 복대를 선임했는데 왜 을이 계약을 하지? 그럼 큰일 난다고. 을과 병은 둘 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둘 다 본인의 대리인이야. 둘 다. 그렇죠? 둘 다 본인의 대리니까 이 두 사람 간의 계약 중에서 누구의 계약이 더 우선할 수는 없다. 계약에는 순서가 없고 평등하니까 먼저 등기를 갖춘 자가 우선하는데 을이 정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에 대해서 정을 위해서 낮은 금액을 했죠. 그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약간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복잡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이 선의의 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갑은 모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요,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뭘 묻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정도 그런 사실 알고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정이 선의의 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대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면 어디서 보냐면 107, 108, 109, 110조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알겠죠? 107, 108, 109, 110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선의의 제3자 말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이게 이제 논란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요, 비진입 표시 아까 유추 적용한다고 그랬죠. 아까 대리권 남용은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러면 어려운데 봐. 먼저 비진 한번 볼까요? 어려운 거 아니야. 알았죠? 가박을 하고 있죠? 이걸 비진이죠? 비진입 표시인데 이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알 수 있었다.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우리 병한테 판다. 병은 제3자다. 제3자는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제3자가 선일 때 보호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요, 정이 선이 무에게 이렇게 됐죠? 자, 봐봐. 지금 갑이 본인이죠? 갑이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아까 정이죠? 정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누구죠? 여기 의리 대리인이죠? 대리인이고요. 대리인이고, 이 사람이 둘인데 대리권을 남용을 했죠? 그럼 대리권 남용하면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요,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누구한테 해요? 무라고 하는 제3자한테 처분했다. 제3자가 선이면 뭐가 되고?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대리권 남용하고 107조 1항 단서가 유추 적용돼. 대리권 남용은 그러니까 유추 적용되니까 원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인데 우리 걸 정이 무한테 빨리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의 무에게 그럼 무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무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원래 대리는 우리가 107, 108, 109, 110조 관계가 없는 건데 대리권 남용은 관계가 있는 거라고. 알겠죠? 비진입 표시를 그대로 준용하니까 비진입 표시가 무효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똑같아. 비진입 표시로서, 즉 대리권 남용의 경우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정명의의 등기가 무효인데 정이 이것을 제3자 무한테 처분했다. 무가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어디 문제죠? 어디 문제냐면 세무사 시험이네요. 세무사 시험인데요, 문제 자체가요 다른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조금 그래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비진입 표시로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알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건 대리권 남용이니까 안 된다. 이건 1, 2, 3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이렇게. 자, 247번요. 미성년자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이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다. 뭐라고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죠. 병은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인 선임했으니까 병은 임의 대리다, 법정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라고 그랬죠.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다. 왜?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아버지다. 아버지는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법정이 아니고 뭐다? 임의 대리다. 을은 항상, 봐봐. 을은 법정 대리는 항상 복인권이 있단 말은 언제든지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재밌는 말이죠. 항상 복인권이 있다. 항상.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책임을 진다?
무슨 책임? 오케이.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병은 법정대리다, 임의대리다, 임의대리다. 그래서 병은 법정대리 틀렸죠. 임의대리다 이렇게. 자, 의리요. 의리 부득이하게 선임했다. 부득이하게. 그러면 무과실이다. 선임 감독이다.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이다. 이건 책임이 뭐가 된다? 책임이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의리 사망했다. 의리 대리인이 사망했다. 그 말은 대리인이 사망했다. 해서 대리권이 뭐가 됐다? 소멸한다.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복대리인의 지위도 원칙적으로 만다. 소멸한다. 알았죠? 봐봐. 대리권 안에속에 의리 있고 여기 뭐가 있어? 병이 있죠? 그래서 의리 사망하죠? 그러면 당연히 복대리권 넘어가 된다. 소멸한다. 병은 자신이 소령한 법률의 목적물을 을에게 또는요 갑에게, 을에게 또는 갑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어. 을에게 원래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지만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런데 목적물을 을에게 인도를 해도 되고 누구한테? 본인에게 인도해도 되고. 알겠죠? 관계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 됐나요?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2번이다. 이렇게. 자, 248번은요. 갑은 자신 소유 엑스아파트 임대에 관해서 을에게 대리권. 임대에 관해서 대리권을 수여했죠? 대리권 수여니까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을은 X를 병에게 매도한다. 여기는 보면 분명히 임대인데 임대는 뭐죠? 기본 대리권이죠? 그런데 여기를 병에게 매도했죠? 매도했다. 이것은 뭐다? 월권이죠. 월권. 그래서 이것은 매도는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 대리죠. 왜? 매도해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아니니까. 1번 X에 대한 매매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이러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위반돼서 무효. 그럼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표현대리도 법률행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니은 의리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문제 나오면 지금 여기서 지금 안 나서 그러는데 봐봐. 지금 여기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럼 여러분 1번은 기억은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누구나 다 알아. 무효이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죠? 여기 지금 맞아요? 근데 왜 여기 지문이 없지? 지문이? 아, 지문 없어요? 아, 지문이 없어? 아, 거기도 없어요? 아, 그래? 그럼 지문이 있으면 아마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억이 나오잖아요. 기억이 먼저 딱 나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억이 맞다 그러면 여기서 1번은 뭐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기억이 없는 것을 일단 제외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딱, 박스형 문제가 딱 나오면 지문을 먼저 보면서 박스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풀어놓고 보면 안 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만 딱 풀어. 그거 애매하다 그럼 놔둬.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맞다 틀리다가 딱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맞는데 이건 정말 틀린데 그러면 그 두 가지만 알아도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맞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틀린 것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찾으면 되죠. 알겠죠? 을이 자신이 갑인 것처럼 기망하여 갑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데 봐봐요. 을이 자신이 갑인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현명을 했다 안 했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디귿 을이 복인권 없이 복대리는 선임했다. 복인권 없이 복대리는 선임했다. 왜요? 임의대리죠? 그럼 임의대리는 언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죠?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뭐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부득이한 사유.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없이 복대리는 선임하죠? 그럼 복대리는 무슨 대리에 속한다? 무권대리에 속한다.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대리가 들어있어. 표현대리가. 그래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번호는 없는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뭐를 한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건 뭐죠? 우리는 복인권 없이 복대리 선임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몇 조요? 129조. 알겠죠? 129조 선임할 수가 있다. 먼저 그 다음에 126조도 선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런 것이죠. 봐봐요. 갑이 있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표현대리 할 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표현대리는 무권대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요 임의대리인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그럼 무권대리죠.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복대리 선임했죠. 여기 복대리 선임이라고 했죠. 복대리 선임해서 복대리한테 계약을 하게 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임대를 주라고 했는데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임대라고 하는 것이 기본대리권이죠.
기본대리권에서 매매를 했으니까 126조 월권대리,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는 말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죠.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요. 문제 자체는요, 뭐 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단일적인 것으로 우리가 표현들이 할 때요,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뭐 기억, 미은인데요. 이 기억은요, 강행복교 위반되죠? 그럼 표현들은 성립되지 않아. 아무튼 무효이면은, 무슨 강제가 무효이다. 그럼 표현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효능 요건을 보죠. 효력 요건을 보면 일반적 효능 요건하고 특별 효능 요건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효능 요건을 뭐겠죠?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했고요. 특별은요. 특별은 뭐겠죠? 대리권이 존재할 것. 이렇게 대리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조건하고 기한하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의 동의가 있을 것. 이 모든 것이 다 갖췄을 때 유효이고 하나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 표현 대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목적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단 말은 목적의 적법성이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무효니까 이것이 갖추지 않았죠. 그럼 무효죠? 그러면 전체가 무효가 돼. 전체가 무효가 되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어떻게 시험하냐? 우리 시험에는요, 여기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면 전체가 무효가 되니까 표현 대리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가가 안 나와? 허가가 안 나오면 무효예요. 무효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효력 요건에 속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뭐죠? 결에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표현 대리란 말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을이 자신이 갑인 것처럼 이 말은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현 대리에서 우리가 몇 번 얘기해, 나중에 가서 표현 대리에서 중요한 것은 현명이 있어야 돼. 현명을 하지 않으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 표현 선명 뭐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게 현명이죠? 그런데 여기는 을이 자기가 갑인 것처럼 했다. 나는 갑인데요 이랬다잖아요.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이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 일종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인권이 없이, 그 말은 복대리를 선임하면 안 되는데 선임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말한다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 말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249번은요. 갑소유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은 체결이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체결이니까 뭐는 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은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을은 갑의 대리인임을 현명했네요. 현명했으니까 모든 것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1번. 2번은요, 을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또 나왔네요. 미성년자이면 계약 자체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죠?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죠. 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뭐라고 한다? 대리인이 계약을 했으니까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해.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말이 대리행위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지. 왜? 대리인이 계약을 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할 때 본인,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공박?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될 때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무경험은 본인이다, 대리인이다? 대리인이다. 그래서 본인을 기준한 건 뭐다? 공박. 그 다음에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의 대금을 수령했죠. 을이 대리인이. 아까 우리 체결이 될 권을 뭐를 수령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직 이 갑에게 아직 전달 안 해서 필요 없어. 대리권의 범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수령했죠. 수령했으면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져.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지고 이를 아직 전달했냐 안 했냐?
전달했냐 안 했냐 이건 안 따져. 이건 관계없어.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 병은 매매대금 채무는 소멸하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 왜? 그걸 우리 뭐란다?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자,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여기는 또 뭐라 나왔죠? 체결과 뭐에다? 이행. 체결은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행은 매매대금 지급계를 뭐 할 수 있다? 연계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딱 보면 말만 사례형 문제지 실질적으로는요 무슨 문제가 똑같아요? 이론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다가 뭐만 입혀놨다? 갑에다 을만 입혀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 4번에서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수령하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 수령이란 말은 내가 중동과 잔금을 수령해서 대리인이 근데 그것을 본인한테 전달하지 않았어.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대리 효과만 잠깐 보죠. 자, 대리인이 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계약의 내용을 했다. 봐봐.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이 여러 개다. 계약이 수개인 경우 이 말이죠. 누구의 계약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둘 다 평등하다. 모든 계약이 유효이고 먼저 뭐를 한 거? 공시 방법을 갖춰야. 먼저 공시 방법을 갖춘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모든 계약은 유효해. 모든 것이 유효해. 먼저 체결한 것이 유효하다 그게 아니라고. 먼저 공시 방법을 누가 갖췄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아까 우리 뭐하고 똑같아? 이중 매매하고 똑같다고. 그렇죠? 먼저 등기를 누가 받았냐 이게 중요해. 그래서 먼저 체결한 계약이 유효다 틀렸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전부 아까 했는데 대리권의 전부는 아까 왜 이것도 나왔지? 누가 주장한다? 대리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자. 누구죠? 이것은 상대방 이렇게. 자, 하나의 물건에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했죠? 계약만 했죠? 계약만. 누가 우선해? 똑같다니까요. 본인이 우선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이 둘 다 유효라고. 누가 우선한다고? 공시방법을 갖춘 자가 우선한다고. 계약은 순서가 있다고 없다고. 채권은 순서가 없다고. 둘 다 동일하다고. 본인이 우선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본인도 계약을 했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누구의 계약이 우선한다고? 동일하다고. 그래서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먼저 등기 방법을 갖춘 사람이.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유권 대리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무권 대리인데요. 무권 대리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문제가 2년치밖에 안 되잖아요. 21년하고 20년하고 21년하고요. 2년치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모든 이론을 다 섭렵을 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를 보는데 무권 대리는 한 번도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일단 문제가요.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는데 3문제가 나오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데서 2문제. 알겠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이 무권 대리가 1문제. 그 다음에 4문제가 나오면 표현 대리가 가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우리가 명확한 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니까. 왜냐면 표현 대리가 무슨 대리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무권 대리 속에 포함되니까 사실 무권 대리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대리가 나왔다는 거랑 똑같아. 표현 대리가 나왔다는 거 똑같으니까 무권 대리가 안 나오면 표현 대리가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알겠죠? 표현 대리라는 것이 별도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무슨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요 무권 대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